서실장의 도전 실무 톡톡 서승희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A 프로그램 안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사원 등록,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 연말정산과 관련 있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지수 영수증, 그리고 간소화 자료와 관련된 부분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이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원 등록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 사원 등록에서 저희가 일단 체크해야 될 부분, 우선 사원에 대한 부양가족 명세가 정확하게 되어 있나라고 이제 정확하게 살펴봐야죠. 2020년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나이 요건, 그리고 소득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적합한가 보셔야 되겠고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이긴 한데 나중에 소득 또는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있으면 그때는 기록은 하되 기본공제 대상자의 부로 체크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 또는 뭐 교육비 공제 같은 경우는 나이 때문에 나이 요건에 걸려서 공제를 못 받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 부분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등록은 해놓고 부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와 관련된 세액공제 대상에 7세 이하의 취약아동이 올해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혹시 포함된 건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비과세 적용과 관련해서 연장 근로 연장 근로 수당 부분이 비과세가 될 때 세 가지 요건이 있었죠. 요건이 일단 생산직 인가, 그 다음에 직전 연도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직전 연도 총급액이 3천만 원 이하인가, 이 두 가지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당해년도에 월정액 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급여자료 입력에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원등록에서 이 두 가지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리사항 쪽에 들어가시면 자, 관리사항 쪽에 들어가시면 중소기업 취업 감면 적용 여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시스템에서 사원을 등록할 때 입사일자가 들어오면 여기서 나이를 받아서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나이를 받아서 나이가 15세부터 34세, 60세 이상 이렇게 나오면 바로 여기에 여부로 체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부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감면에 해당되는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된 게 없다면 감면을 제 맘대로 해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감면 대상자다라고 하는 걸 신청서를 제출해서 확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이제 바뀐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원등록 점검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급여자료 입력과 관련해서 급여자료 입력과 관련해서는 수당공제 등록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자, 여기에 과세, 비과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감면 소득 이런 부분에 만약에 항목을 추가로 넣게 되면 자, 여기 3번 감면이라고 된 곳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감면에 해당되는 부분 지금 50번 외국인 감면 소득 이렇게 하시면 T50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50% 국외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내국인의 경우에 감면에 대한 부분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비과세에 대한 부분 코드 설정된 부분도 보시면 코드 참고사항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면 감면과 관련된 항목들이 비과세 부분 밑으로 가시면 여기에 자, T502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기술자와 관련된 감면은 T01, T02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추가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조특법 감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감면에 해당되는 코드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감면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끌어다가 정산을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당 공제 등록인데요. 자, 여기에서 과세, 비과세 항목이 혹시 잘못된 건 없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식대인데 식대에는 뭐 비과세 항목이 적용이 돼야 될 때 비과세 부분이 식대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 수당으로 나갈 때 식대가 수당으로 나갈 때 비과세인 거죠. 그런데 음식물도 제공되고 식대가 수당도 나간다. 그러면 과세가 적용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와 비과세에 대한 적용이 정확하게 됐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자가운전 보조금과 관련된 비과세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또는 부부 공동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증 외에도 실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으면서 수당이 나간다면 그때는 과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와 비과세 부분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나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 비과세 부분 적용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화면 위에 지급일자 클릭해가지고 자, 여기에 한 번씩 클릭을 해서 우측에 급여나 급여 플러스 상여가 동시에 있는 건 없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급여가 나갔는데 급여 플러스 상여가 나갔다. 예를 들어서 1월에 급여만 해서 급여에 대한 내역을 다 마감을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급여 플러스 상여를 한 번 더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기본급 상여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 부분이 이제 이행상황 신고서를 통해서 보고는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급여 플러스 상여가 들어와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이 자, 여기 보시면 급여도 있고 급여 플러스 상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번 잡히게 되는 거죠. 연말정산 할 때는 개인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내역이 각각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나 이렇게 잘못 등록이 된 게 있으면 마감과 상관없이 등록이 두 번이 되어 있거나 하면 세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총 지급액과 과세 비과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급여자료 입력에서 지급일자에 들어가 있는 급여 급상여 뭐 혹시라도 정말 잘못해서 중복됐다면 지금이라도 이행사항 신고서 확인해서 반드시 삭제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과세 또는 감면과 관련된 항목은 수당공제 등록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에서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 들어가시면 중도, 연말, 총괄 이렇게 세 개의 탭으로 되어 있죠. 자, 중도라고 된 건 중간에 퇴사한 사람, 중도 퇴사자인 경우에만 나올 것이고요. 계속 근무자인 경우에 이제 연말로 클릭을 해서 전체 직원에 대해 연말 정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연말로 된 경우에 제가 작업 편의상 연말로 클릭을 해놓고 그리고 전사원 클릭을 해서 모두 불러오겠습니까? 예 하시면 자료가 다 뜰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온 다음에 일단 가지고 온 다음에 간소화 자료를 가져다가 쓰겠다라는 거죠. 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을 통해서 자료를 불러다가 쓸 건데 아직 업로드가 지금 1월 15일 자료가 아직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못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받으면 간소화 자료에서 자료를 여기도 역시 전사원 클릭해서 자,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를 이제 자료 PDF로 불러온 다음에는 연말정산 전송키 눌러서 간소화를 전송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자료를 전송을 해주시는데 이때 이제 간소화절에서 올해 추가로 더 들어오는 항목들이 있다라고 했죠. 자, 기본적인 작업 뭐 공제 항목 외에 안경이나 안경 실손 보험과 관련된 부분. 자,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기부금. 그리고 여기에 월세가 전체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괄로 처리하고 있는 LH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월세를 공동 임차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월세와 관련된 자료들이 올해 간소화 자료에 추가로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소화 자료에는 뭐 그대로 들어오겠지만 저희가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월별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온다라고 해도 프로그램에서 월별로 구분된 내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은 자료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사원 가지고 왔고 간소화 자료를 불러 가지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항목별로 추가로 페이퍼로 제출한 것만 검토하시면 되죠. 자,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기본적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면 인적 공제와 관련된 부분. 자, 인적 공제와 관련된 부분이 기본 공제, 추가 공제 쪽에 들어올 거고요. 자, 연금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은 급여자료 입력에서 국민연금 공제했던 금액. 자, 그리고 특별소득 공제 보시면 여기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들어오고요. 여기 안에 주택 임차와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부분이 특별소득 공제와 관련된 항목으로 가지고 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 2013년 이전 2월분 받고 그 다음 차감 소득이 계산이 되면 그 다음에 조특법상 소득 공제 해가지고 그 밖의 소득 공제 부분에서 여기에서 개인연금 저축, 자,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에 대한 부금, 그리고 저축마련 저축, 주택마련 저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신용카드와 관련된 부분에 월별로 공제율이 월별로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7월까지, 그 다음에 8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각각 달라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 고용유지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삭감된 경우에 삭감액에 대한 부분. 자,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그 밖에 소득공제 계산을 해주고, 자, 그럼 그 밖에 소득공제까지 계산이 되면 여기에서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을 계산해서 종합소득 과세 표준 계산해주고 여기다가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 감면이 먼저 들어가는데 여기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조특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감면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이제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때 저기가 소득세에 대한 50% 감면, 90% 감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공제 대상 급여액 곱하기 전체 분의 종합소득금액분의 근로소득과 관련된 부분 곱하기 감면율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총급여액 불러오기 해가지고 가져다 쓸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부분 대상자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됐는지 수정사항이 없는지 그 다음에 내국인이지만 외국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다시 들어오신 분들 취업과 관련된 감면들이 있죠 여기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감면소득 불러오기 하면 되는데 자, 이 감면소득 불러오기를 하시려면 급여자료 입력에서 감면분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T01, T30, T40, T50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이 들어와야 그래야 50% 감면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이 되려면 급여 자료 입력에서 먼저 수당 등록을 통해서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T50, T01 이런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이 사원 등록에서 일단 대상인지가 먼저 체크가 되어 있어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 90%에 대한 또는 70%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감면을 적용을 해 주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부분에 근로소득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해주고요. 자, 자녀세액공제는 사원 등록이 입력되어 있던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납입이 된 경우에 한도와 세액공제하는 금액이 200만 원도 초과가 됐었죠. 이 부분이 연금 계좌와 관련된 부분에서 적용을 해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의료비와 관련된 부분에 자, 특별세 공제 부분에서 특별세 공제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장성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있던 보험료 공제 똑같은 항목인데요. 자, 의료비 부분이 실손의료보험을 빼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 빼고 공제 대상이 나오면 이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건데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부분이 간소화 자료로 제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와 관련된 부분은 의료비 탭에서 적용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제 대상자에 대한 항목을 본인이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쭉 오른쪽에 보면 건수 얼마 그런데 실손 의료보험료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도 금액을 확인을 해야죠. 200만 원까지 1회에 한해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주셔야 되고 실손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부분 간소화 자료를 가지고 오고 적용이 됐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자 본인이면 전액, 취약 전 아동이면 300만원, 초중고 300만원 그렇죠. 자, 교복이나 체험학습비는 교복 50만원까지, 체험학습비 30만원까지. 자, 장애인은 지출액 전액에서 교육비 공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바뀐 내용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이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부금 부분에 일단 제가 법정 기부금을 한번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요. 자, 이 부분은 기부금 탭에서 적용을 해줄 건데, 자, 기부금이 당초와 조금 지금 순서가 바뀐 부분이 올해 기부금 납부한 것, 지출한 것도 있고 전기 이전에 지출해서 2월 된 것도 있고, 자, 그러면 단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 올해 2020년도에 지급한 내역이 들어와야죠. 자, 여기에 먼저 당해년도 지출한 내역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탭에 가면 기부금 조정 명세 쪽에 전년도 기부금 반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전년도 기부금 반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데이터가 있는 경우 작년에도 스마트 A를 통해서 이 회사 코드의 작업을 그대로 했다면 전년도 기부금 반영해서 전년도에 기부금하고 공제하고 지금 올해 공제를 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기부금이 프로그램 안에 데이터가 없다면 새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도 입사자 같은 경우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오신 분들 또는 시스템이 바뀐 경우 이런 데는 전년도에 대한 기부금 명세를 먼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다가 먼저 입력을 해서 전년도 기부금 조정을 먼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당해년도 기부금과 전년도 기부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자료를 받아서 공제 정산 명세 보내기 눌러주시면 작년에는
당해년도 걸 우선 했었고, 예, 전년도 2월 된 기부금을 나중에 했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전년도 기부금을 우선 예, 공제하고 그다음에 당해년도가 이제 이후에 공제하는 것으로 순서가 바뀌었죠. 자,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공제 계산 정산명세 보내기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제 계산 정산명세 보내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에 2월 된 금액과 그리고 당해년도 걸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해가지고 자, 불러오기 먼저 하시면 근로소득 금액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지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거고요. 자, 여기에서 공제금액 정산명세 반영해서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요 금액을 이제 명세서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부금에 대한 내역을 적용을 해주시는데 순서가 바뀌었지만 뭐 프로그램에서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부금 내역에 대한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 올해 또 2월이 되는 게 있다면 여기 다시 해당 연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 2월 금액을 다시 관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올해 못 받은 것 또 내년으로 넘길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의료비나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 이쪽에 체크가 되니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부분은 전자 신고할 때 같이 첨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OX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 기부금 공제 있고요. 자, 그리고 특별세액 공제 부분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의료비에 산후조리원 포함되고 또 안경은 홈택스에서 제공해 주겠다라고 했고 실손도 홈택스에서 제공해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부금엔 추가로 들어올 내용이 재난기부금과 관련된 부분 들어왔는지 보시면서 순서가 당해년도 거가 먼저가 아니라 2월금 먼저 공제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납세조합 공제, 주택 차입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월세액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자, 월세액 부분에서도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진 그 항목들은 간소화 절을 통해서 가지고 온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나 보시고 그렇지 않고 개별적인 항목인 경우에는 자료를 다 받아서 입력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월세액 부분에서 바뀐 항목은 월세 공제율이 1,900, 5,500만원 이하인 사람들 12% 적용할 건데 근로소득자 중에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한 사람들 부분은 이제 4,5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다 라고 했었던 부분이죠. 4천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증액됐다 확인하시라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월세까지 계산하고 나면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빼면 차감징수 또는 환급액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정산이 다 끝나면 저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사항 중도 또는 연말 다 합쳐서 총괄에 가가지고 전체 이제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는 전체 제출해야 되니까 전체 총괄로 다 선택하신 다음에 마감하시고 그리고 마감한 자료 가지고 자, 마감한 자료 가지고 연말정산에 대한 전자신고 들어가셔서 지급명세서 제출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에 이제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 클릭해서 제작해서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연말정산한 거는 급여 자료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감을 기초 데이터에서 마감 후 2월을 통해서 내년으로 넘기게 되면 자, 1월달 급여 지급할 때 마감 후 2월을 통해서 급여를 내년으로 다 보내시고 마감을 진행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2월 된 다음 연도를 바꿔서 2021년도에 갔을 때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에 급여 전년도 1월분 급여 반영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월분 급여에 들어갔을 때 2월분 급여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기능모음 안에 있는 연말정산 키를 이용해서 정산된 내역을 사원별로 다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적용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말정산을 가지고 오죠.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에 대한 작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2020년도 연말정산에서는 크게 많이 바뀐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신용카드 부분과 신용카드가 월별로 적용하는 공제율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공제율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연금저축 연금에 대한 연금 계좌세 50세 이상이신 분들 공제 대상 금액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추가로 제공되는 항목들 확인해서 간소화 자료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좀 더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에서도 수정돼야 될 내용 지금은 아직 다 업그레이드가 다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간소화 자료가 1월 15일 날 오픈이 되기 때문에 1월 15일 이후부터 아마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요 내용이 바뀐 내용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검토하시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계속 확인해 가면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